이런 경우 이제 남편이 그 선수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했죠. 물론 소속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속 판결이 나온 이유는 유부녀임을 그 선수가 유부녀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명백히 있었습니다. 카톡 중에 남편 들어왔어 이렇게 이제 나눈 메시지들이 좀 있어서 어렵지 않게 승소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전 변호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부정행위 중에서 특별히 유흥업소 접객원을 상대로 한 부정행위 상간소송에서 조심해야 될 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유흥업소 접객원과 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내분이 호스트바 남성에게 빠져서 집에 들어오지 않고 그 남성에게 자동차로 선물을 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심지어 그분은 세 번째 그런 경험을 당한 경우여서 소송을 했죠. 이혼소송. 그런데 남편이 마지막에는 용서를 하고 소취하였던 적도 있었고, 또 어떤 사례는 남편이 여성 접객원과 사귀어서 그 남자와 절대 못 헤어지겠다라고 해서 이혼까지 진행됐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접객원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도 어차피 부정행위에 대한 상간소송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증거하고 고의과실. 고의과실이란 것은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았냐 몰랐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증거는 대부분 많이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카톡, 메시지, 그리고 모텔 가는 사진, 블랙박스 영상, 음성, 상간자하고 통화한 내용, 그리고 데이트하는 사진, 심지어는 성관계 영상까지 가져오시기 때문에 증거는 주로 저희가 소송에서 활용 가능한지, 아니면 혹시 불법적으로 체득한 것은 아닌지 등을 일부 보고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았냐 몰랐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특히 재판까지 가게 되면 그렇게 주장하는 상간자들이 꽤 있습니다. 나는 유부녀인지 몰랐다, 유부남인지 몰랐다 라고 하면서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심히 살펴야 됩니다. 사실 근데 재판에서는 판사님은 불륜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 피고가 나는 유부남, 유부녀인지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면 잘 믿어주지는 않습니다. 믿어주지는 않고,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피고가 증거를 제출을 해도 잘 믿으려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해도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입증은 확실히 해야 되고, 피고 입장에서는 입증을 열심히 해야겠죠. 저희가 상간자들이 했던 사건에 있어서는 상대방과 나눈 메시지 몇백 페이지를 한꺼번에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진짜 유부남이 몰랐다 이렇게 제출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요 이제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특히 이제 유흥업소 접객원을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히 유부남, 유부녀, 기혼자임을 몰랐다, 알았냐 몰랐냐, 이런 부분을 주의하면서 소송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아내가 호스트바, 이른바 선수죠. 빠져서 수차례 호스트바에 방문하고 심지어 밖에 나와서 데이트까지 하고 사귀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남편이 그 선수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했죠. 물론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승소 판결이 나온 이유는 유부녀임을, 그 선수가 유부녀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명백히 있었습니다. 카톡 중에 남편 들어왔어 이렇게 이제 나눈 메시지들이 좀 있어서 어렵지 않게 승소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예를 보시면, 아내가 호스트바 선수에 빠져서 매일 방문을 하는데 그 선수에게 수백만 원 선물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바 안에서만 만나고 밖에서는 특별히 데이트를 하지 않고 그런 증거가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동안 아내가 방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선수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어떤 주장을 했냐? 그렇게 오래 만나왔는데 유부녀임을 모를 리가 없다, 당연히 알았을 거다,
첫 번째 고의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만약 두 번째로 만약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몰랐다 하더라도 손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선수가 모르는데 과실이 있다. 충분히 알아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법원에서는 첫 번째, 손님이 유부녀임을 선수가 알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 짐작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증거가 없어서 고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두 번째로 접객원이 어느 손님이 유부녀인지 아니면 유부녀가 아닌지를 알아야 할 주의 의무가 없다. 즉 과실이 없다. 과실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주의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제 해태했을 때, 위반했을 때 과실이 인정되는 거죠. 그런데 주의 의무 자체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과실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분은 기각을 당했죠. 판사님이 그 판단을 할 때 이제 이런 대법원 판례를 설시를 했습니다. 통상 남녀 간의 정교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없다. 결국 과실 책임의 주의 의무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원고로서는 고의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간자 소송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이분은 특히 소송하기 전에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 유흥업소에 방문을 해서 내 아내의 인적사항을 알리고, 이 사람은 기혼자이니 부정행위 더 이상 손님으로 받지 말아라 라고 미리 고지했고, 그런 증거를 남겨놨고, 그 이후에 아내가 가서 접객원과 또 다른 부정행위를 했다면 충분히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유흥업소 접객원을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에 상대방의 고의, 기혼자임을 알았냐 몰랐냐라는 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